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원호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약제들, 이제 새로운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발표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임상 시험하고는 이제 실제 저희 이제 리얼월드 치료하고는 조금 이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제 실제 케이스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 발표 준비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황반변성, 습성 변화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이 서브클리니컬 이제 마큘라 네오베스큘라리제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과거 ICJ가 90년대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진단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됐는데 이제 드루젠이 없어도 한 11% 정도에서는 이 ICG에서 플라크로 이제 관찰이 되는 그런 병변들이 이제 관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삼출성 변화가 많이 보인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OCT에서는 이제 삼출성 변화는 없지만 FA 특히 이제 ICG에서 이제 플라크 형태로 보이는 이런 병변들을 이제 서브클리니컬 MMV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습성 황반 변성에 반대한 그다음 또는 중기 황반 변성이나 지오그래픽 에트로피가 있는 눈에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프리볼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익스트라포비알 RP 에트로피가 있는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이 자주 관찰이 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자라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자라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삼출성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월째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런 서브클리니컬 MMV가 있는 경우에는 21%에서 습성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에서 이런 서브클리니컬 MMV가 없는 경우에는 한 3점 몇 %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그 비율이 18.4%대 2%로 이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기 황반 변성 환자들 코호트를 가지고 이제 장기 결과를 이제 본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중기 황반 변성에서는 2년 동안 이 습성 변화로 가는 이제 비율이 5.6%로 이 서브클리니컬 MMV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낮아서 이 서브클리니컬 MMV가 상당히 이런 삼출성 변화에 굉장히 위험한 그, 그 리스크 팩터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주 팔로업을 해야겠습니다. 증례를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습성 변화가 이제 관찰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인데 보시면 이제 OCT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레이어 사인이 관찰이 되고 OCT에서 명확하게 이런 MMV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이 MMV가 크더라도 이렇게 습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RP나 이런 아우터 레티나가 생각보다 이제 인텍트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케이스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삼출성 변화가 생기는 환자들입니다. 보면 이미 베이스라인에 이런 폴리포이달 레전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OCT에서도 이렇게 이제 아우터 레티나에 이제 그런 일부 포컬한 디스럽션 소견들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서브클리니컬 MMV가 어느 경우에 이제 엑스테이션이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리스크 팩터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서브클리니컬 MMV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한 5배,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OCT에서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 굉장히 짧은 텀으로 유심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OCT 엔지오를 이용하면 또 이게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보면 이런 MMV가 있는 것 같지만 이 ORCC 슬랩에서 보면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만 이 슬랩을 조금 바꾸어서 이 브룩스 멤브레인과 RPE로 조정을 해서 보면 조금 더 이 MMV 경계가 좀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 맥시멈이 아니라 이제 썸 알고리즘으로 바꾸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스크리닝하고 이제 팔로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실제로 황반 변성이 습성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 언제 끊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과거 이제 하버 스터디의 이제 서브 어널리시스 결과를 보시면 처음 3번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째 주사까지 그 사이에 있는 트리트먼트 프리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그 이후에 평균적인 프리 트리트먼트 인터벌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화준 선생님의 이제 연구 결과인데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 15%에서는 3 로딩 후에 2년 동안 주사가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젊고 이 레전 사이즈가 작고 이런 파이브로베스큘라 PED가 없던 경우에 조금 더 이런 주사가 적게 필요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례를 보시면 78세 여자 환자분으로 양한 PCV 환자분이신데, 환자분은 이제 주사가 무서워서 가능한 최소한으로 주사를 맞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양한 다 블루리시즘으로 이제 이니셜 3 로딩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무한을 보시면 이제 3번 주사를 하고 나서 이제 1년째까지 이제 재발 없이 이렇게 잘 관찰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좌는 3번 주사하고 많이 안정이 됐지만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이렇게 SRF가 생겼고, 그 이후에는 3, 4개월에 한 번씩 PRN으로 자꾸 재발을 해서 치료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도 이제 초기에 그 타입 1 MNV 환자분인데 3 로딩 후에 24개월 동안 재발이 없었고, OCT 엔지오그래피에서도 이런 MNV가 관찰이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증례인데, 그 주사를 또 3회 시행하고 나서 한 달째에는 굉장히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나, 2달째 이런 그 엑스테이션이 다시 생겼고, 이후에는 2달 간격으로 계속 주사를 해도 이런 엑스테이션이 줄어들지가 않아서 지속적인, 그리고 잦은 프리퀀트한 주사 치료가 필요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3회 주사 이후 그 다음 4번째 주사까지의 텀을 가지고 그 이후에 주사 간격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측을 하거나 그런 예후를 이제 판별하는 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주사 결국 재발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주사를 하고, 주사를 하면서 간격을 늘려나가는 트리트 앤 익스텐드 레지멘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제 주사를 지속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연구자는 이 이제 TNE를 이제 지속을 하면서 2주 간격으로 계속 간격을 늘려가면 12주까지 늘려보고, 12주에서도 이제 변화가 없으면 이제 중단을 하는 Treat Extend Stop TES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한 30% 정도 이제 재발 없이도 이렇게 경과를 좀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안티베제프 주사를 계속을 하게 되면 이 눈에 있는 CNV 이제 프루닝과 이제 아테리오제네시스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리모델링이 생기고 아나스토모시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안티베제프 치료에 굉장히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CNV의 모양을 OCTA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판별을 해보고, 이 아나스토모시스, 이 페리페리에 있는 룹이 이제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형태학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 결과를 봤더니, 이 이제 OCTA 인지오그래피에서 MNV가 아예 관찰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페리페럴 아나스토모시스가 별로 없던 그룹에서는 TE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중단을 하고도 재발이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주변부가 50% 이상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가 관찰이 됐던 경우에는 자주 재발을 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해서 그 TS 프로토콜 이용하면 주사 중단을 이제 30% 정도에서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중단 여부를 고려할 때 이런 OCT에 있는 이 CNV의 몰폴러지를 보는 것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주사 치료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을 어떻게 이제 케어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반응이 좀 적거나 아니면 자꾸 재발이 돼서 결국 이제 그 신생혈관 AMD에서는 AMD 환자들이 3분의 1 정도에서는 8주 이내의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는 그 치료 간격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용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에이전트를 이제 스위칭을 해보거나 다른 치료를 추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순서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쇼텀 TNE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환자 치료 간격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차트 리뷰를 할 때 주사 간격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데요.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3번 주사를 맞고 이때 7월 달에 처음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제 엑스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프터세프트 주사를 맞는데 8주 뒤에 봤을 때 전혀 효과가 없어서 이 반응을 더 보기 위해서 그 4주 뒤에 주사를 다시 한번 하고 4주 뒤에 봤더니 이제 효과가 좀 있는 모습이어서 다시 2주 간격으로 조금씩 간격을 늘려나가면 이렇게 TNE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게 8주 간격이 되자 다시 이렇게 재발하는 소견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간격을 줄였는데도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간격을 아예 좁혀서 4주 간격으로 이제 시작을 하되 2번씩 주사를 하고 1주일씩 간격을 늘리는 이제 쇼트텀 TNE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 치료 간격을 늘릴 수가 있어서 환자분 이제 재발을 막기도 좋고, 이제 그 환자분도 이제 간격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플리버셉트 8주 이내의 간격으로 치료를 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제 했던 치료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재발이 잘 되고 이제 잘 반응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이제 PDT나 이런 경우에도 재발하게 되면 이제 더블 도스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리시즘압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에 이제 그 반응이 좋으면 그 치료법을 계속 유지를 해서 이제 치료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제로 이제 로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이 이렇게 내원한 환자에서도 이 브롤시즈막,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도입이 되는 그 바비스모어 같은 이제 굉장히 포텐트한 약제를 이용을 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경우들이 있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현재 엑스테이션은 없지만 그 OCT에서 관찰이 되는 이 MMV가 그 관찰이 되는 경우에는 그 1년 이내에 습성 변화가 한 20% 정도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케어풀하게 주의 깊게 이제 경과 관찰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3번 로딩 후에 그다음에 다음 치료까지, 다음 재발까지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가지고 향후 이제 치료 간격이나 치료 반응을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한 15% 정도에서는 이 로딩 이후에 이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ES 레지멘을 사용하면 한 30% 정도에서는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지켜볼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 이제 OCT 파인딩을 가지고 그 중단 여부를 고려하는데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간격을 이제 4주로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1주 간격의 이제 쇼트텀 TNE를 이용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료 간격을 늘릴 수 있고 환자분 치료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